애리조나주뿐만이 아니죠. 루이지애나, 미주리 이 세 개 주의 주 법무장관들입니다. 이 마크 브루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고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그리고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의 법무장관입니다. 이 세 개 주의 주 법무장관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야기됐던 타이틀 42. 타이틀 42는 원래 보건명령이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난 뒤에 팬데믹이 미국 땅에 급속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팬데믹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이 국경 불법으로 넘어올 때 무조건 다 추방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타이틀 42였습니다. 근데 이걸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소하겠다, 끝내겠다,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지난 주말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에서 5월 23일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이민국 직원들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신속히 돌려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타이틀 42를 폐지할 것이다. 5월 23일부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경지대에서 이 명령이 사용돼서 국경을 넘어오는 미국인과 불법 체류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질병 이런 것으로부터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이틀 42를 발동했었습니다. 바이든의 관계자들은 타이틀 42를 해제하면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국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현재 불법 이민 수준의 2배 이상인 50만 명이 월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이든과 직접 관계되어져 있는 행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타이틀 42 해제하면 불법 이주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 주가 뭉쳐가지고 바이든한테 소송을 낸 겁니다. 타이틀 42를 고의적으로 부담스러운 불법 이민 비용을 각 주에 전가시켜가면서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 하고 지금 바이든을 고소한 겁니다. 소송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타이틀 42 정책 불법 종료는, 불법 종료, 그 종료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죠 지금.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 증가를 유도할 것이며, 많은 이민자들은 비합법적으로 망명을 주장할 것이다. 미국의 연방 이민법은 불법 체류자가 들어와가지고 나 망명할 거예요, 망명을 신청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망명 절차를 접수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망명 절차를 접수하게 되면 이민 법정에서 그 사람을 망명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판결을 내리는 기까지 이 사람은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미국의 연방 이민법입니다. 근데 이민 법정이 그 판결을 내리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2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저 망명할 거예요 라고 신청을 해놓으면 그러면 2년 이상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원래는 내가 어디에서 삽니다라고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이민법정에서 몇 월 며칠 날 와라 그러면 그날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나 망명 신청합니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미국에서 살게 되면서 어디에 사는지 거주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이사해버리고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찾을 수 없게. 불법 체류자로 그냥 사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공식적인 숫자 1,100만 혹은 비공식적인 숫자로 2,200에서 2,500만 혹은 뭐 3,000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양산하게 된 하나의 폐단입니다. 아주 큰 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망명 신청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스스로 국경에서 종료 명령이 피고인의 이민법 시행 능력을 압도하는 전례 없는 급증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망명 신청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수가 거의 3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근데 국경에 있는 담당자들은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박스뉴스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 체포된 사람 숫자가 6만이 훨씬 넘는다. 6만 2천 정도 얘기를 하는데 하루 평균 2천 명이 체포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그쪽 지역, 텍사스 그쪽 지역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숫자인 것이고요. 지금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알겠지만은 이 국경선 전체를 따라서 이야기하면은 한 달에 20만 명 이상 지금 계속 불법으로
들어오다가 잡히는, 안 잡히는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잡히는 사람만. 안 잡히는 사람 숫자까지 얘기하면 뭐 엄청납니다. 지금 상황이. 소송장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케이트 베링필드 백악관 통신국장은 종료 명령이 국경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예, 케이트 베링필드 말 실수했나 보네요. 이러한 예측된 유입은 의료, 교육, 법 집행에 대한 지출 증가와 범죄의 증가를 포함한 여러 면에서 원고 국가에 해를 끼칠 것이다. 미국에 해를 끼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들이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오히려 혜택은 다 받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왔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럼 당연히 의무 교육 받아야 되는 그 교육 비용 다 한 아이당 1년에 적어도 수천 불에서 수만 불 교육비가 연방정부든 주정부든 지원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거기다 의료도 그렇고 법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법 집행관들이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잡아서 감옥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감옥에서 먹고 자는 거는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자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 비용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전부 다 국민들한테 오는 것이다. 브루노 베치는 이번 소송에서 국경지대인 애리조나주와 납세자들이 바이든의 타이틀 42 종료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적인 불법 이민자 수준으로 인해 비용을 감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애리조나, 텍사스, 사실 이런 곳들이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미조리도 가세를 한 것이고, 여기에 또 루이지애나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송은 국토안보부가 불법적으로 불법 이민을 유도할 때 애리조나는 부족한 자원을 소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애리조나주 법집행기관이 지출한 자원도 포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장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애리조나주는 매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무허가 외국인 투옥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허가받지 않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 때문에 지금 수천만 달러를 매년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는 애리조나주 범죄 지원 프로그램의 요청에 반영되어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연방정부에 의해 변제되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가 이 비용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국경 문제는 연방 문제인데 연방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작 이들이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범행을 저질러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감옥에서 수용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 애리조나 주민들의 지금 세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바로 잡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없애는 걸 자꾸 좋아하는데 없애야 될 걸 없애야죠.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런 걸 좀 없애야죠. 그런 걸 없애야지 뭐 쓸데없이 있어야 될 것들을 자꾸 없애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다.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허가해 주는 걸 없애지를 않나. 국경에 지금 불법으로 막 들어오는 사람들 일단 막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타이틀 42 같은 그런 조치들을 다 없애려고 하질 않나. 이 세 주 정부들은 타이틀 42 종료 명령을 철회하고 행정부가 종료 명령을 집행하지 않도록 영구히 금지해야 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비슷한 예로 따져보면은 멕시코 잔류정책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트럼프가 만들었던 그 멕시코 잔류정책을 없애려고 했었죠. 그런데 소송이 붙으니까 연방 법원에서는 그 멕시코 잔류 정책을 다시 복원해라, 계속 시행해라 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끝까지 계속 항소하겠다, 끝까지 지금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경지대를 놓고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각 주 지역의 주 정부들과 어떻게 해서든 불법 체류자들이 더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더 많이 양상되게 하려고 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 간의 이 말도 안 되는 줄다리기 싸움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좀 큰일입니다. 지금 1년 사이에 300만의 불법 이주자들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월경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뭐 한 1,000만 명이 넘는, 앞으로 타이틀 42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1,0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이 더 생긴다라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음모론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은 1,000만 표 불법 체류자들을 표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1,000만 표면은 대통령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염려되는 것이죠.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투표권을 주겠다라는 곳들이 슬슬 나오질 않나. 무조건 본인 확인할 필요 없다. 유권자 아이디 필요 없다. 그냥 집에다가 우편 투표 무조건 다 보내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를 않나. 국경을 활짝 열어젖혀놓고 사람들이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자는 쪽으로 막 정책을 바꾸지를 않나.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불법 체류자에다가 새로 밀려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까지, 야, 너희들은 다 바이든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 거야 라는데 거의 90%가 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민주당의 100년 집권론, 100년 집권설, 이런 것들이 불체자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주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드는 대목이다.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가설이긴 합니다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만큼은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